자, 일단 이번 이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3번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 첫 번째 생중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중계가 그 이듬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게 바로 대법원의 선고 두 번째 생중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는 사례가 세 번째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련된 선고입니다. 역시 두 번째와 비슷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이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허위 발언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대법원 선고 생중계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다라는 분석도 조간신문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생중계 때의 선고 내용과 행여라도 오늘에 있을 선고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선고 생중계,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 둘 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들이고 공직선거법 관련, 그리고 허위 발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같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한정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의 선고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사건이죠. 앞선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2심 단계에서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었었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선고도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처럼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물론 선거를 한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긴 했었지만 그만큼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 당시 선거 내용도 사실 이번 선거와 어떻게 보면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당했을 그 선거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행동의 자유, 선거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선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항소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네.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아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20년 7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자, 이 부분은 당시에 무죄 선고가 최종 결론이 나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게 했던 아주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당시 선고를 선례로 삼아서 이번 또 선고가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글쎄요, 이번에도 또다시 두 번째 생중계됐던 대법원의 선고 때처럼 극적인 반전, 그리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전환기가 될 수 있을지, 또 법적인 리스크를 벗어던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할지 잠시 후 3시에 대법원 선고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대법원 생중계라는 이례적인 의미 부여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법원 선고가 그것도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심리를 거쳐서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633 원칙이라고 해서요. 네. 선거법에 대해서는 보통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그 기간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 룰을 지키자라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는데 실은 1심 선고가 상당히 오래 늘어졌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633 원칙보다도 더 빠르게 3개월이 아닌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서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